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ETF 투자 어렵지 않아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ETF로 수익률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핵심 주변 전략,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 나만의 펀드 만들기. 좀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주변 전략이라는 걸 알기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ETF를 왜 하지? 한번 다시 정리해 봤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려면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 펀드에 들자니 보수와 수주가 아깝다. 이럴 때는 ETF를 하라고 그랬어요. 강세징이라는 신념이 있을 때. 근데 그 다음에는 강세적인 확신 속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장 수익률은 나는 꼭 따라가고 싶다. 이럴 때는 시장 전체 ETF로 사면 되겠죠. 한 주만 사도 시장 전체를 살 수 있어요. ETF의 장점이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수 오른 만큼은 내가 먹을 거야. 이럴 때 ETF의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정 업종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시장도 좋고.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살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럼 먼저 한 주만 사도 업종 대표주 묶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종 전체를 탁 미리 사놓고 종목을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TF의 장점은 여기에 있어요. 핵심 주변 전략도 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주변 전략 보시죠. 오, 무슨 위성처럼 돼 있어요. 지구, 행성, 우리, 우주과학 시간,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정리해 봤어요. 핵심이 되는 투자를 기본으로, 주변 투자를 막시 핵심 투자의 위성처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핵심 주변 전략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장 지수 ETF 지금 포트폴리오니까요. 시장이 강세장을 확실히 시장을 먼저 사요.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유망 업종이 뭘까? 테마나 섹터, 유망 업종을 찾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또 잘 나가는 종목을 하나 잡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 주변,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 ETF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말하는 잡주?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을 비중을 적게 해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과 주변을 잘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핵심 주변 전략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100 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ETF에서는 핵심을 둬요. 강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BCD 위성을 주변을 적절히 교체해서 초과 수익률을 내는 그런 전략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은 핵심답게 말뚝을 받아놓은 잦은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강세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놔두고 주변 전략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용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변의 선택은 핵심 전략의 수익의 플러스 알파 요소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강세장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유망 업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종목 그리고 한쪽은 개별 주식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개를 구성하면 이거 수익 안 나요. 땡이고요. 최소한 5개 안쪽이어야 돼요. 그리고 3개나 4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어렵죠? 신중한 투자자, 똘똘이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아주 대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똘똘이의 사례를 보면 똘똘이가 새해 초에 강세장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종목 선정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전체 시장에 투자하자. 시장이 오르는데 자기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는 신경이 가장 날카로울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들어가요. 그러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전체에 먼저 투자를 하기로 결정해서 투자금의 1,000만 원에 50%, 500만 원을 먼저 걸쳐놓고 해놓고 상반기에 시장 상황을 봐서 봤더니만 에너지 화학 업종과 IT 업종이 유망할 걸 판단해서 거기다 두 업종 ETF에다가 위성을 하나 뒀어요. 위성을 딱 뒀는데 이 결과 봤더니 IT 업종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왜 이러지? 봤더니만 업황부진한 우려를 알게 됐고 그러다가 자기가 정말 주도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기아차로 바꿔버려요. 교체를 해서 1년을 가져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똘똘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강세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먼저 지수를 편입을 했어요. 코스피 100. 수익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시장 수익률은 먹을 수 있다 해서 50%, 핵심을 50%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업종을 천천히 봤더니 두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화학과 IT 업종이었어요. 유망 업종을 편입했는데 봤더니만 요거는 요 기간 동안에 19%나 올랐는데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요. 지수는 7.9%나 올랐는데 요건 마이너스다. 왜 그럴까? 봤더니 관심박 업종, 업황이 좋지 않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도 종목이 뭘까 찾았는데 기아차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도 종목으로 요 두 개를 제외시키고 얘를 편입해서 포트를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똘똘이는 1년 동안 어떻게 수익이 났는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50%, 20%, 20%인데 현금 10%. 말뚝 받듯이 이거는 그냥 꾹 가져갔어요. 시장에 강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쭉 가져가고 에너지화학과 IT를 ETF를 업종을 묶어서 샀는데 별로야. 띵 쳐버리고 지금 잘 나가는 게 기아차네. 그래서 주도 종목으로 딱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갔더니만 1년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20% 정도 올랐는데 34% 정도 자기가 수익률을 낸 것입니다. 한 340만 원 정도인데 1억을 투자했다면 3,400만 원이겠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추구하는 거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포트를 3, 4개, 2, 3개로 해서 시장, 업종, 주도 종목 4개라고 하면 잡주? 좀 변동성이 큰 거를 비중을 적게 10% 전후로 해서 툭툭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핵심 주변 전략입니다. 그 다음은요.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인데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대박이의 사례예요. 대박이도 똑같이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코스피 지수 맨날 2% 올라갔자 3% 오르는 그 수익률에 나는 만족을 못해. 그거 투자해봤자 난 만족을 못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유망한 업종을 발굴하기 시작해서 발굴을 했어요. 근데 개별 종목을 하려고 해도 요게 난지 저게 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업종 ETF, 시장 ETF는 버려버리고 업종 ETF를 투자해서 핵심으로 둬요. 그 다음에 유망 종목, 업종 내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해서 더 잘 나가는 거. 업종 전체 묶음이니까 이거는요.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해서 위성으로 두거나 주변, 아까 핵심 주변 전략처럼 2개를 같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버리고 그 다음에 유망 종목으로 완전히 갈아타는 요 전략이 플러그 앤 플레이 전략이에요. 보시면 코스피 200이 만약에 25%나 올랐어요. 근데 주도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었어요.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 유망 기업 우량주를 묶은 코덱스 반도체를 샀어요. 산 다음에 그 안에서 뒤늦게 SK 하이닉스가 가장 잘 나가네. 그랬을 때 초과 수익률이 이 업종 묶음보다 2배. 그리고 전체 시장 수익률보다는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죠. 아까 똘똘이는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대박이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ETF와 종목을 잘 믹스하시면 시장 수익률에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시장의 강세장이라고 믿음이 있고 업종을 찾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찾았어요. 업종 리포트 찾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잘 나와 있는 거는 네이버인 것 같아요. 이 증권을 누르시면, 증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리서치에서 산업 분석 리포트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분석 리포트가 뭐 인터넷보다 증권사에서 나온 모든 리포트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거를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보는가 참고하시는 용도로 보시고, 만약에 한 리포트가 너무 좋게 보는데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럴 때는 요 맨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업종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를 딱 누르시면 반도체 업종된 모든 증권사의 그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비교해 보시면서 이 옵션 괜찮은데? 이렇게 참고로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업종 ETF의 거래량을 보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리포트도 한번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펀드 만들기인데, ETF를 적립식 펀드처럼 우리 적금식으로 날짜를 정하고 일정액을 소액으로 불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증권사마다 약간 틀린데 ETF 적립식 자동 매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뭐 5만 원 이상 10만 원, 뭐 1년, 3년 막 나와 있는데 자동 매수 방법, 자동 이체겠죠. 그때 자동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ETF를. 그래서 기간 동안에 하고 무료도 있고 뭐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ETF를 나는 적립식 펀드보다 ETF를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해당 그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 거라 생각됩니다. ETF로도 적립식 펀드,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5화 ETF 투자 전에 꼭 알아야 될 것들,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 못 드린 유익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강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강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